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좀 많이 지속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트렌드선 그리고 1위 차트의 볼린저 밴드 이제 하락 영역까지에 대한 하락까지도 현재는 진행된 상태예요. 그렇게 쏙 좋은 시장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거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스토캐스틱 스톱플로우 차트를 좀 보게 되겠죠. 스톱플로우 차트는 여전히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구간도 이전의 강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좀 열어보게 된다 그러면 살짝 색깔이 이제 우리가 아주 육안상으로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조금은 변하고 있는 느낌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확대를 시켜서 보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진한 노란색을 이제 그리는 구간이죠. 그 그리는 구간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상승장 추세, 대상승장 추세라고 좀 보게 되는데 현재 구간은 노란색입니다. 현재는 노란색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연두색으로 조금 바뀌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연두색이나 상승 하락장에 대한 추세로 전환됐다라기 좀 보긴 힘들지만 살짝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의 이제 장기적인 우리가 한 2년 동안이죠. 그 2년 동안의 장기적인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냐라는 약간의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색깔의 변화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눈에 띄려면 아주 몇 개월 정도 더 흘러야지 육안상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색깔에 대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만 인지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장기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간적인 부분은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달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이 사이클 기간에 대한 부분에 이제 거의 끝 마무리 정도 되는 구간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많이 언급을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MACD에 대한 로그 차트에 대한 부분이 원래 저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수그러드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을 수 있나라고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다시 여전히 진한 빨간색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면 마감이 될 겁니다. 이제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추세죠. 아까 앞전에서 보였던 스톱플로드는 장기적인 추세를 얘기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약세에 대한 부분을 해소는 조금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큰 돈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상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많이 강조하죠. 내 돈의 한 10% 정도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 내 자산에 대한 90%를 충분히 챙겨놔야지 나중에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위기가 봉착했을 때 기회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마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뒤에 부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맵을 보게 되면요. 청산맵은 그 이번에 돌파를 하지 못한 구간이죠. 마의 벽인 128K 정도 구간이에요. 그 128K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청산에 대한 이제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말 동안 형별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굉장히 펜슬처럼 나노 펜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펜슬이 딱 깨지는 그 아래 구간이에요. 저점이 살짝 깨지는 구간 있잖아요. 108 구간이 이제 살짝 깨지는 구간 그 아래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이제 청산 매물이 이제 조금은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 진한 모양으로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청산 맵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보통 그 청산 가격에 뭉쳐 있는 가격을 한 번 정도는 이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제 건드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 부분이 이탈을 하거나 이탈하고 나서 반등을 치거나 많이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쪽으로도 128 구간의 청산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고 아래쪽에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8 구간이죠. 108 구간에 청산에 대한 물량이 조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살짝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제 하단에 보시면요, 링크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에요. 이제 시장이
매일 이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하락 마감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AI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으로 자동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이제 방을 운영 중이거든요. 유료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구독자가 아니어도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한 시장이 마감이 이제 하락 추세 마감을 했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 마감했는지, 아니면 시장의 이상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에 중요한 경제적 발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건 저희가 유료방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를 해가지고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보시면 이제 백쌤이 주기적으로 차트적 관점도 같이 올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받으시면 되시고요. 방송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적인 관점에서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주봉은 긴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이라고 얘기하죠. RSI의 강세 반전. RSI에 대한 그 트렌드가 나와야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서 시작이 된다. 장기적인 상승장에서 시작된다는데 힘을 좀 못 받지 말고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하는 시점까지 도전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추세가 조금 아래쪽으로 좀 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약세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어느 정도는 이제부터는 약간 내가 투자를 살짝 고려를 해봐도 되겠다. 이제 기회를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라는 시기에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이런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내가 조금 움츠러져 있다가 어느 시장이 어느 시점이 되는 거죠. 어떤 시점은 이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거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구간에 이제 도달하는 근처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아니면 매수적인 근거를 좀 잡을 수 있는 예상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제 구간이 이제 조금씩 오아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스톱 플로우 이제 RSI로 보면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 한번 아래쪽으로 찍었다가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꺾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해요. 쌍바닥 이런 쌍바닥 관점 이런 관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도달하거든요. 이런 쌍바닥적인 관점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약간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쌍바닥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약간 반등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꺾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한 다음 주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는 좀 힘들지 몰라도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는 약간 반등 추세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 같은 경우엔 이제 보시면 방송 초반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장기 숏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절반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롱 포지션을요. 그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나왔던 118K까지에 대한 반등처럼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반등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환점이나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하락장으로 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해해요. 장기적 사이클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시간이 지난 건 아니고 스톱플로우 차트에서도 본다 보면 아직까지 색깔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하락장에 대한 부분을 100% 확답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한 해칭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지금 해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을 좀 취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9천만 원 정도 수익인 거고 이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서 앞으로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더 지나서 만약에 시장이 이거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이 딱 든다 그러면 이제 롱 포지션 정리하고 이제 숏 포지션을 아마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일봉은 조금 안 좋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방금 방송 초반에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또 안 좋다라고 했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만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시장이 하락하는 관점에서는 반등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는 수익을 주는 반등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이고 내가 다음에 해야 되는 매매는 어떤 매매이고 그 매매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두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이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굉장히 크게 상승을 지속해 왔던 그 과정에서 헤드앤숄더 관점에서 어깨에 대한 넥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 넥라인. 그 이번 하락에서 그 넥라인에 대한 부분을 이탈을 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넥라인에 대한 부분을 현재 이탈을 해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든 만약에 추가적인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이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냐? 장기적인 하락이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건 없죠. 떨어지게 되면 반등 치고, 떨어지게 되면 또 반등 치고, 떨어지게 되면 또 반등을 치고, 이런 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118K까지 쭉 올라왔다가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쭉 길게 하는 관점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관점이 된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테스트에 대한 더블탑에 대한 리테스트에 대한 구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큰 헤드앤숄더죠. 아주 큰 헤드앤숄더. 보통 이 헤드앤숄더 관점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1대1 플러스 알파만큼에 대한 상승을 우리가 주로 보게 돼요. 1대1 플러스 알파만큼 하락은 본다 그러면 현재 요 구간에서 저는 이제 넥라인의 끝 부분에서 아래쪽까지 요 구간까지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100K 정도 돼요. 102K에서 한 100K 정도까지는 시장이 장기적인, 이게 약간 중장기적이죠. 아주 장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락을 이까지는 해 나갈 수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좀 이번에 헤드앤숄더가 이탈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무슨 기회가 있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의 하락이 102K나 한 100K 영역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의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봉에 대한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탈된 관점에서에 대한 만약에 이런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괴리율이죠. 어떠한 기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봉에 대한 21 이평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일본까지 반등을 치고 떨어져도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 100K에서 한 102K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장기적인 상승 관점까지는 못 본다고 해도 조정 이후에 단기적으로 21 이동 평균선 언저리까지죠. 최소 한 정도까지 뭐 적게는 3% 아주 길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건 당장 벌어질 거냐?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당장 이 관점이 열어놓고는 있어요. 이 관점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열어놓고는 있겠지만 당장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점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에서 한 20% 정도 확률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한 50%에서 한 60% 정도에 대한 확률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이제 일봉 차트상에서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졌거든요. 보통 제가 3회 범칙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더 빠지면 최소한 반등은 친다. 이게 이제 역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아니죠. 헤드앤숄더죠. 이 헤드앤숄더에 대한 리테스트 관점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관점은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한 번 더 여기서 일봉에 대한 저가가 이탈되면 우리가 108K 정도 되는 거죠. 그 108K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는 시점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이탈이 됐다라고 봅시다. 이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고 우리가 이까지 가지 않는다고 일단 이탈만 됐다라고 본다고 해도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일 차트에 이 볼린저 밴드의 괴리율 영역에 들어가요. 괴리율. 시장이 과도한 하락을 시작하는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하락은 볼밴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부터에 대한 추가 하락은 괴리율, 과도한 하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과도한 하락은 뭐예요? 시장이 원래 그 정도까지 변동성까지는 필요 없는데 시장에 대한 약간 패닉 같은 거죠. 사람들에 대한 투매적인 현상으로 발생되는 그 하락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하락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반등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반등이 되겠죠. 그거는 이전에 대한 하락에서도 본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까지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변동성이라고 보게 되지만 그 이후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만큼의 만약에 하락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 때는 이거는 항상 언제나 그랬어요. 보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에 대한 하락은 기본적인 변동성이라고 보겠지만 만약에 그 하락이 볼린저 밴드를 아래쪽을 더 많이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현재가 이제 괴리율 영역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한 10%에 대한 자산만 운영하던 사람 아니면 내 자산을 그냥 잘 지키던 사람들한테는 이젠 조금 기회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발생하면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못 죽어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빠지면 빠질수록 그 빠진 만큼은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깨졌기 때문에 기준에서 야 이제부터는 하락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트렌드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리테스트 단기적인 반등을 치면서 빠지는 이런 형태로 빠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회들이죠.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단기적인 기회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디까지 이 일봉에 대한 1일 차트의 볼벤 20MA죠. 중단선이죠. 중단선. 중심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심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반등 칠 가능성이 없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구간에서도 반등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지금 한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만약에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7, 28 오늘까지 이제 한 이틀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보통 이 구간에서 지금 4시간 차트의 이동평균선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발생을 할 거라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아주 짧게 발생하고 제가 말한 것처럼 108K를 뚫지 않고 아니면 뚫어도 그리고 이 아래 본다면 지금 점선으로 그려놓은 요 선이 107K가 이전에 대한 쌍바닥 영역이에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못 주고 쌍바닥 구간에서는 못 주고도 반등 한번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짧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107K 정도까지의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런 조정이 굉장히 짧고 이런 구간까지 가지 않고 짧게 가지 않고 만약에 요 횡보했던 구간 110.5K 정도 되거든요. 110.5K. 그러니까 11만 500 정도 되는 11만 1000으로 11만 500이어야 돼요.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11만 1000까지는 좀 보긴 좀 힘들고요. 11만 500 정도 되는 구간이죠. 500 정도 되는 구간을 만약에 상승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하락 후 횡보 그다음에 매물대 돌파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큰 반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건 좀 물음표예요. 반등 나올 가능성은 이제 높은 구간에서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이제 과도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 그러면 사실상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22평까지. 여기 보시면 22평. 현재 구간에서 22평은 가격적으로 113K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하게 되겠지만 최소한 못 올라온다 해도 한 111K 정도 아니면 112K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마 단기 조정을 받던 그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크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큰 변동성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작게 조정이 발생하고 그 조정 이후에 반등을 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한 111에서 한 112K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약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게 많긴 하지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현재 구간이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거래량을 터뜨려서 두 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지면 보통 세 번째 떨어지는 건 뭐다? 세 번째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 이후에 떨어진 만큼을 대부분 회복을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 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가 이제 2주차 하락이에요. 보통 제가 이제 3주차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3주차 하락이라는 거는 주봉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봉이 3번 음봉을 발생하면 그럼 보통 반등을 세게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쪽에 대한 캔들 이후에 긴 장악형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는 안 좋게 시장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봉적인 관점에서도 아까 얘기하다가 빠뜨렸지만 트렌드적인 부분에 대한 이탈 도 있었지만 22평, 20MA죠.
그것도 주봉,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 자, 아주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주봉적인 부분이 현재 이탈을 해버린 상태에서 사실 오늘 가격에 대한 마감이 내일 아침에 마감이 112K 위에서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112K에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분석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져요. 말 그대로 오늘에 대한 분석은 진짜로 다시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살린 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일 아침에 아침 9시에 주봉에 대한 마감이 112K 위에서 마감하지 못할 경우죠. 못할 경우에는 이제 주봉이 전주에 대한 전전주죠. 그 양봉에 대한 지수적 분석에 대한 장악형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등은 칩니다. 주로 이럴 때는 반등은 치지만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1대1만큼에 대한 추가 하락을 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회들만 노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2K죠. 한 102K에서 한 100K 영역. 쉽게 보통 앞자리에 깨져야 된다 그러죠. 한 99K 영역. 이런 영역까지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락 때문에 다들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산을 좀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 적은 자산. 적게 해야 될 때는 적게 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많이 해야 될 때는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차분히 기다려서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분석의 그래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계속 발생되는 시그널들을 자동으로 이제 알려주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분석의 그래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내일 아침은 떡상.